네, 오후장 들어서 사실 시장이 조금 그래도 일부 좀 회복이 되긴 했는데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전혀 미동조차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외인 매도세가 사실상 대부분이 좀 반도체로 좀 집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오늘 사실 좀 지수가 반등하면 반도체가 따라오르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네. 오늘 좀 유독 약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뭐 하락폭을 만회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주 요인은 일단은 대만 첫 번째가 대만 증시가 좀 급락을 했어요. 그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장중에 뭐 8% 이상 급락을 했었고요. 네. TSMC라고 하죠. 대만의 유명한 파운드리 업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가 장중에 4%까지 빠지는 뭐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9% 정도로 끝났는데 장중에 4% 정도 빠지면서 전체 대만 증시가 좀 급락을 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일단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반도체 지원책 500억 달러 지원책을 요청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업체들의 점유율 하락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각도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 같은 경우 내일 대통령 주재로 이제 반도체 전략 보고 대회에서 이제 최종 확정 후에 좀 발표하는 내용이 좀 있을 거라고 지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시장에 좀 반영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가요? 일단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딸립니다. 그 수요는 코로나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자동차용 반도체도 그렇고 뭐 TV, 가전 그리고 스마트폰용 뭐 심지어 스마트폰용 반도체까지 공급량이 좀 딸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좀 대책안을 내놓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부양을 하는, 그러니까 성장을 시키기 위한 뭐 중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 뭐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 모자라듯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포션을 미국 업체들에게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그러니까 반도체 패권을 좀 장악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대만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주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만약에 그랬으면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수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견고한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 선반영되면서 빠진 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흐름이 좀 계속 좀 안 좋았었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 확대에 따른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좀 녹아드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3, 4분기 정도까지 가면 지금 저희가 좀 예상하고 있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하회할 수 있는 요인들로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같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 뉴욕 증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오스틴 공장 셧다운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네. 사실상 좀 걱정이 되는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 잇따른 증설이랑 디램 가격 상승폭이 좀 둔화될 거라는 좀 우려도 좀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사실 그 우려는 조금 기우입니다. 사실 지금 공급량이 워낙 좀 딸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물론 공급량이 딸려서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디램 값이 올라갈 테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그 과거에 계속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공급량을 늘릴 겁니다. 다만 지금 아직은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아직은 아니고 그거는 향후 이제 뭐 공장을 뚝딱 오늘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오늘 바로 생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장을 만드는 기간도 그렇죠. 걸리고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그런 기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단기에 이게 뭐 1, 급격 2년에 될 수 1, 2년 있는 만에 그런 급격히 부분이 아니죠. 늘어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공급량을 늘린다는 징후들이 보이면 물론 이제 디램 값 같은 경우에 조금 선반영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걸 우려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죠. 이른 시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 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대표적인 좀 종목들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사실 가장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일단 삼성전자 좀 먼저 보시면 오늘 장중에 8만 원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8만 원 지지에 대한 의미가 좀 없어질 정도로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틀간 거의 5조, 그러니까 시장에서 5조 가까이 외인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상당 부분 좀 집중이 되었다고 네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네. 같아요. 근데 앞으로 좀 이 부분이 수급 영향에서 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수급은 여전히 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파는 게 물론 종목을 파는 것도 있지만 시장 영향으로 파는 것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 우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단기에 금리를 조기에 인상 혹은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악화되는 모습이고 단기에 여기에 좀 개선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개선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반등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8만 전자란 얘기들도 있었고 지금 뭐 오늘 8만 원이 깨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일단은 실적은 뭐 2분기, 뭐 3분기 계속 좋아질 전망이지만 실적보다는 이제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미국이 이제 공격적으로 반도체 섹터를 업종을 좀 키운다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점유율을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주가에 녹아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살까? 저는 삼성전자를 일단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미국과 이제 한국에 정상회담이 있어요. 21일 날 있고요. 네. 그 전날 이제 상무부 개최로 해서 미국 상무부 개최로 해서 2차 반도체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반도체 관련 공급량을 어떻게 늘릴 거에 대한 그런 회의지만 미국의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를 좀 확정을 하라는 압박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를 이제 17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국내 뭐 원화로 환산을 하면 한 20조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투자안이 나오면 조금 또 다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까 의견을 조금 유보하고요. 21일 날 어느 정도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뭐 반도체 회의 이후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를 확정을 했을 때 그때의 주가 추이를 보면서 살까 혹은 팔까가 이제 당날 이제 뭐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조금 더 살까에 가까운 의견으로 좀 정리하는 게 조금 맞을 더 것 살까. 같고 제 같은 경우도 사실 좀 크게 의견은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나오는 하락 파동 같은 경우는 결국 증시 우려에 대한 기계적인 매도세가 좀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우려로 삼고 있는 미국에 대한 공급 이슈 같은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면 다시금 실적 추이,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흐름을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뭐 이미 뭐 매수가가 9만 원, 뭐 9만 원 언저리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미 손절 위치는 놓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죠. 굳이 지금 위치에서 막 투매성 매도를 같이 이제 동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 하실 분들 역시 지금 위치보다는 조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안정화되고 나서 방금 말씀해주신 요 일정들 같은 부분을 같이 확인한 후에 천천히 좀 매수에 가담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살까 의견 쪽에 좀 가깝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뭐 참고로 보시면은 주가가 1월 뭐 말 2월 초부터 해서 지금 계속 박스권 상단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1월 달, 2월 달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반도체는 지금 쇼티지.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까지도 지금 생산량을 조절을 하거나
저가용은 아예 지금 생산을 못할 정도로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에 갇혔던 의미는 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자국 내에 반도체 업종을 투자를 확대를 한다라는 그런 그 어떤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도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국내 뭐 여러 애널리스트들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단기에 공급량을 확대를 할 수는 없고 공급을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뭐 총량은 적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할 거다라고 했지만 그 맥락을 조금 더 뒤집어 보면은 결국은 미국은 자국 내에 반도체 생산을 늘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못 갔던 거고요. 향후에 제가 아까 왜 중요하냐,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결국 파운드리든 아니면 디램이든 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다 포함해서 미국의 투자를 늘린다라는 거는 결국은 미국의 어떤 정권의 정책과 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점유율을 그렇게 뺏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들은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은 뭐 미국 회사와 비슷하게 연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슈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보면은 미국 정권에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제의를 했어요. 미국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이 한파 그렇죠. 뭐 영향으로 이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했을 때 뭐 오스틴 부지 인근 혹은 뭐 어디 이런 뭐 계속해서 설들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었던 거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삼성은 중국의 눈치를 봤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갇혀 있었던 거죠. 중국을 건드려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 뭐 삼성전자 너네 나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큰 시장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런 우려들이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국에 투자를 지원을 했던 건데 계속 미국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결국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모양새가 좋아집니다. 우리는 글쎄 투자에 대해서 좀 뭐 생각이 많아.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투자해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중국한테도 모양새가 좋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반도체 패키징 기술 역시 개발에 엄청난 좀 속도를 붙이고 있다 네. 보니까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주도권을 좀 확보하게 되면 인공지능 관련한 반도체 쪽을 사실 엄청난 그 비중이 엄청날 텐데 대부분 흡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도 반도체 업종 내에서 상당히 좀 주어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에서 투자를 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면 네, 그렇죠.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 거죠. 미국은 이제 전략적 물자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자국 내에서 생산을 좀 계속해서 유도를 할 네.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뉴스 플로우들 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이 이제 SK하이닉스입니다. 사실 유독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어제부터 이제 하락폭이 좀 가파른 상황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삼성전자보다 좀 더 많이 빠지잖아요. 왜 이렇게 더 많이 빠지고 앞으로 좀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인데요. 삼성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덜 빠지는 거고 하이닉스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더 빠지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미국은 미국 자국 내 생산을 늘릴 텐데 그러면은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겠죠. 음, 그런데 삼성은 뭐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점유율을 뺏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이닉스는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네, 의견으로 네. 보시는 것 같고 저도 이 의견에는 거의 한 99%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별다른 저 너무 의견이 같아서 이 부분은 크게 제가 따로 의견을 드리진 않을게요. 뭐 이 종목보다 만약에 이 종목을 사실 바엔 차라리 삼성전자를 네. 매수하는 게 네. 맞다는 의견이고 그리고 이 업종 말고도 사실 시장에 더 좋은 대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지금 위치에서 SK하이닉스를 신규로 이렇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렇다면 좀 지금 물리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분들도 뭐 좀 바로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렇다면은 뭐 기술적 반등들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13만 원 조금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네. 줄여나가는 측면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황은 좋거든요. 네. 다만 이제 뭐 말씀드린 정치적 이슈들, 뭐 글로벌 공급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라는 게 정치와 뗄래가 뗄 수가 없습니다. 개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정권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느냐, 미국과 중국이 어떤 마찰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정리가 됐고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DB하이텍.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다르게 다른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먼저 의견을 먼저 드리면 일단 DB하이텍 같은 경우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살까 의견입니다. 일단 항상 뭐 동조화되는 큰 틀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큰 틀에서는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는데 오늘 이렇게 반대 흐름을 보여줬던 건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 그러니까 이틀 제가 알기로는 이틀 뒤에 실적 발표로 알고 있는데 역대급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는 것 같고 내일 또 국가의 이제 반도체 관련 지원 정책이 또 발표하게 되면 설비 투자 증설 이슈도 또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같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앞서 이제 설명드린 두 종목보다는 시가총액이 좀 많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재료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훨씬 조금 탄력적인 네.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전히 살까 의견이고요.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러한 뉴스플로우들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조금 더 독보적으로 좀 국내 반도체 관련 업종 중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차라리 삼성전자를 살까 의견을 드리겠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DB하이텍을 살까 의견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DB하이텍 단기 좀 트레이딩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급등을 했던 거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8인치 기반으로 한 비메모리 주로 반도체를 만들어요. 아날로그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제 주로 옛날에는 사실 구형입니다. 구형. 그래서 삼성이든 SK하이닉스든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뭐 기술력이 아주 집적되는 그런 파운드리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다만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적으로 투자가 많이 축소가 됐었고 구형이다 보니까 신규 투자하는 회사들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독식을 하게 됐고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 이후 경기가 점점 개선되면서 또는 언택트 관련돼서 관련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하다 보니까 이 8인치 기반으로 했던 제품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이제 인상한다라는 게 이때 이제 12월 말 중순 말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산량은 이제 거의 뭐 공장 가동률이 7, 80%에서 100% 이상 되는 상황에서 이제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급등을 했던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뭐 증설을 안 했습니다. 증설 발표를 안 했어요. 결과론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를 보실 때 제품의 Q와 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과 가격이 있는데 가격은 올라가는데 지금 생산을 늘리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장,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그렇게 급락하게 빠지지 않았던 건 P가 그러니까 가격이 받쳐주기 때문에 안 빠지고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올랐던 거는 전체적으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이든 뭐 하이닉스든 팔아도 반도체 전체 섹터를 비울 수는 없거든요. 뭔가 다른 걸로는 좀 채워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도 있고 P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기관이든 외인이든 단기적으로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개선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DB하이텍 경우에는 왜 단기로 트레이딩을 하시라고 했냐면 그런 이제 수급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기가 조금 어려운 거는 생산량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증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증설에 대한 이슈는 없을까요? 그게 이제 키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얘네가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담아두고 가셔야 돼요. 아,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그러면은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피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떨어지는 양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Q가 증가하는 거가 상세하고도 더 훨씬 더 남기 때문에 만약 증설 이슈가 있다라 그러면 갭상승이 나더라도 따라가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전고점 돌파하고 뭐 저는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키는 그 두 가지 단기로 보실 거는 기관과 외인 수급 그리고 좀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하면 증설 이슈가 있을 때 그때 뭐 많이 오르더라도 뒤따라 따라가도 충분히 먹고 주의 나옵니다. 깊게 보시는 분들은 개별 공시 같은 것들을 잘 확인하시는 네, 필요가 뉴스 있을 것 플로우와 같아요. 개별 공시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네. 그 다음에 투자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 그리고 섹터 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DB 하이텍까지 막 살펴봤고요. 저희가 좀 말씀드린 것들 투자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